오늘 연방은 월드 리포트 같은 형태로 지금 우리가 2021년 관련한 리포트들을 쭉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러시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어제 댓글에도 러시아 얘기 해달라고 궁금하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예. 사실 좀 궁금할 만한 게 우리가 러시아의 푸틴의 앞으로 그 30년 추가 장기 집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아니 30년은 좀 오버지. 이분이 60세가 넘으셨는데 90세까지 하는 거지 뭐 안 죽으면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상황이 약간 지금 저는 되게 굳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 내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아직까지는 그 변화의 원인을 찾질 못하겠어요. 진짜? 왜냐면 지금 변화의 상황의 그 흐름은 보여요. 네네.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다고 하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지금 있는 푸틴이 말하자면 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저는 이 지금 푸틴도 도플갱어라고들 주장합니다만 그렇죠. 그 도플갱어도 이제 연한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써먹을 수 없게 된 것인지 아니면 푸틴 뒤에서 이거를 조정하고 있는 무리들 또는 그 세력들이 일종의 무슨 그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권력 중추에서 밀려나고 있는 건지 알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드러나려고 하면 새로운 신흥 세력이 드러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 신흥 세력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네. 자,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 담은 버섯 농원님께서 광고 문의드렸습니다 하셨어요. 광고는 저희가 사무실 이전한 2월 10일 이후에 일괄적으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불렀구만. 배가 불렀어. 그거보다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리지 마요. 앞으로 그림 그리지 마요. 앞으로 큰 그림은 더더욱 그리지 마요. 저희가 수주하는 광고는 송작가 TV의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중개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준비가 마무리되면 일괄적으로 이제 광고 수주나 계약들 다시 할 생각인지라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변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요. 예, 늘 처음 듣지. 예,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러시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 그림을 그리셨대요. 갑자기? 예, 네. 광고와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융자님께서 송화배기 싫어. 이재문 씨께서 살천지 가입 완료하셨다고. 와우.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큰 그림 반갑습니다. 맞아요. 빗자루로 그립니다. 붓따위로 그리지 않습니다. 빨리 넘어가시죠. 큰 그림. 네, 빨리 원고 넘어가시죠. 네. 자, 지금 러시아 상황부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알렉세이 나발리라고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반체제 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인데요. 사실은 웬만하면 러시아에서는 푸틴에 대항하면 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요. 그러나 나발리는 무슨 뒷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해 8월에 독극물 테러까지 당했지만 독일에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모스크바로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된 상태인데요. 지난 17일에 이 체포가 됐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나발리가 지난 2014년에 사기 사건에 연루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든요. 근데 이 집행유예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유예를 이제는 징역형 실제 실형으로 돌리겠다라고 러시아 교정 당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들어오면 너 잡아서 바로 그 재판으로 돌릴 거야. 그거에 의해서 잡혀 들어간 거고요. 그럼 사기죄로 들어간 거네? 그렇죠. 정치범이 아니네? 아니고요. 사기죄. 네. 예. 그래서 2020년 12월 29일부터 수배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리를 풀어달라는 시위가 지난 23일부터 러시아 전역에서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나발리 측에서는 지금 러시아 전역에서 한 30만 명까지 최대 이렇게 시위에 참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AFP 통신은 모스크바에서 약 2만 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만 명이 참가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러시아 내의 독립 언론들 보도를 좀 보면은 전국 110개 러시아 그 110개 도시에서 11만 명 이상이 참가를 했고 3,500명 이상이 체포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왜 심각하냐면요. 그 이전에도 이런 그 반체제 시위나 이런 그런 게 시위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5천 명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수천 명 단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위가 일어나 본 적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장악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됐거나 최소 11만 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당국도 이걸 적극적으로 강력한 진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상한 거지. 평소 같으면 밟아버릴 수 있거든. 밟아버렸죠. 그러게요. 근데 지금은 뭔가 근데 중요한 건 나발리가 본인이 어쨌든 독일에 있다가 들어가는 순간 체포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았는데 너무 과감하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 가면 죽어 가지 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꾸덕꾸덕. 근데 나는 거기 살아난 것도 신기해. 그때 지난해 8월 공항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옴스크 공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기사가 나오기로는 거기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그 차에서 독극물이 나왔다 나왔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나발리가요 지난해 12월에 안보기관 고위 간부를 사칭해서 이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을 속여서 통화를 한 내용을 본인이 공개를 해요. 근데 거기서 그 요원이 보안 요원이 그러니까 나발리를 계속 미행하던 전담 요원이겠죠. 어떤 식으로 나발리에게 독극물 테러를 했는지를 실토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속옷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노비촉을. 그 노비촉이라고 하는 굉장히 러시아가 자주 사용하는 신경독인데 네, 독이죠. 사실 그 냄새만 맡아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차에다 타갖고 마셨으면 입안으로 혀에 닿는 순간 죽어야 돼. 근데 살아났단 말이지. 그래서 속옷에 묻혔대요. 그리고 나발리가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거기서 그 옷을 속옷을 벗겼구나. 빼낸 거지. 그렇게 한 걸 실토를 한 거를 나발리가 잘 공개를 했어요. 아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씨 그거를 손에다 묻혀갖고 와서 얼굴에 비비고 씨 그것 때문에 독극물인데 15분을 걸어가서 신고한 다음에 갑자기 쓰러져 죽은 김정남 네. 씨.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몸에 문신이 다 없어진 그런 희한한 죽음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송 작가의 음모론에서는 언제 한번 다른 문제고요. 네. 아무튼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은 TV에 나와서 이례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TV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보세요. 러시아에서 푸틴 이외에 반체제 인사가 TV를 통해서 공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유명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푸틴의 그렇지. 전략은. 방송국도 완전 장악 상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될 때가 딱 한 번 있죠. 죽고 나면. 그렇죠. 장례식. 살해됐다 이러면서 살해돼.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잘 보고 있어. 니들도 이렇게 죽어라는 엄포용이죠. 근데 왜 그 반체제 인사들을 언론에 노출시키는 걸 꺼려하냐면은 일단 유명해지면 죽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그 유명세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발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나발리는 이미 서방 국가에서도 너무 러시아의 푸틴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돼 있기 때문에 푸틴이 무모하게 죽이려고 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좀 잘 안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푸틴이 늘 그랬잖아. 야 내가 죽이려면 걔 확실하게, 쓸려났을 것 같아? 확실하게 죽이지. 이런 식으로 안 한다. 그냥 비행기를 그냥 날아가는 거를 그냥 추락시켜버릴 수도 있어. 확실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실제로 폴란드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진짜 죽이려고 생각했으면 나발리가 지금까지 숨이 붙어 있질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그 나발리가 예를 들어서 대선에 출마를 하잖아요. 그럼 TV 토론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마저도 막았어요. 그렇게 해서 유명하게 만들어주기 싫어서. 근데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이 TV에 나서 본인 입으로
아니야. 그거는 미국하고 나발리가 짝짝꿍 해가지고 만들어낸 음모론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나발리를 옛날처럼 꽉 어떻게 그 철권 통치로 짓누르던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발리 뒤에 푸틴만큼이나 힘센 사람이 뭔가 백그라운드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백그라운드를 계속해서 푸틴은 얘네 그러니까 미국의 사주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드러난 모습은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나발리가. 뭐 당연히 그렇겠죠. 서방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라 그러면 자기들 편인데 당연히 지원할 건 맞는데 최근 들어 이제 늘 이런 게 이제 권력이 약해지게 되면 권력자 주변에 루머 그 이제 비리들이 막 폭로가 되거든, 정보들이. 이게 이제 그런 정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예 이런 거 자체가 오픈이 안 되게끔 하는 게 그렇지. 권력자의 힘인데 원래 오픈이 안 됐지. 그동안 한 20년 넘도록 전혀 오픈이 안 되던 푸틴 주변에 온갖 비리 내용, 뭐 온갖은 아니겠지만 아니, 근데 비리 내용들이 다 튀어나오기 나오고 시작해. 있어요. 다 나오고 있어. 이것도 이상한 거야. 응. 어떤 게 나오고 있죠? 네. 자, 일단 나발리가 이번에 두 가지를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발리가 17일 날 잡혀 들어왔잖아요. 근데 19일 날 두 가지를 뻥 하고 터뜨렸는데, 물론 자신은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자신이 이끄는 반부패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들어갔다는 거죠. 영한 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 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자, 흑해 연안의 러시아 남부 도시인 갤렌쥐크에 있는 이거 러시아어로 어떻게 발음하죠? 뭐예요? 갤렌쥐. 갤렌쥐크를 그냥 갤렌쥐크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한글로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잠깐 좀 찾아볼게요. 너 네. 러시아로 써주고 모르잖아. 예, 러시아어는 잉글스는 있습니다. 제가 또 그래? 한 네. 10년 전에 졸업했지만 네. 난 러시아는 10년도 더 읽을 됐네. 수는 없는데 네. 들으면 이해는 가더라 왠지. 뭐지? 이상한 것 같아. 전생의 러시아인.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대규모 휴양 시설이 있는데 이게 푸틴 대통령을 위한 궁전이다 이러면서 112분짜리 영상과 보고서 등의 탐사 보도물을 유튜브에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 궁전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모나코의 39배. 상상이 안 갔다. 그러니까 겁나 커. 서울시보다 조금 더 큰 거야 이 정도면. 진짜 크네. 자체 항구와 헬기 착륙장을 갖추고 있고요. 뭐 이 휴양시설 리조트를 짓는데 1조 5천억 원이 투입이 됐대요. 그리고 여기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일단 나발리에 의하면 푸틴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뇌물로 지어진 거대한 성이다. 아, 뇌물로 집을 한 채 지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삼성동에 50평짜리 지어주는 거하고는 스킬이 다르네. 스케일이 다르네. 그 아파트 처음에는 전세금을 대줬다가 지금은 명의를 이전해줬다는 그 줄리가 살고 있다는 그 아파트? 아니. 아니야? 우리 그네가 그 지어줬다고 하는. 네. 지어줬을 때는 공짜로 받았는데 감옥 가면서 청산했더니 50억 나왔다고 하는 그런데 비하면 1조 5천억의 건축비에 이 땅값은 누가 냈을까? 네.
아무튼 거대하구만. 어마어마한 사이즈구만. 거기 뭐 그렇게 따지면 줄리나 그네가 받은 거는 세 발 피네. 푼돈이지. 푼돈이네. 권력이 네.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아하, 예. 자, 푸틴이 연계됐다는 근거로, 자, 국영기업은 물론이고,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올리가르히, 이 신흥 재벌들입니다. 이들이 건설비를 대고, 국가보안기관원들이 시설을 경비를 하고 있대요. 결국 국정원에서 경비 치면서 돈은 재벌들이 낸 거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리조트 인근 해안을 지나가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지금 이 리조트의 소유주는 푸틴 대통령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기업인 비노미입니다. 야. 일단 공식적인 소유주는 그렇게 돼 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 네. 비놈이 사실상 뭐 푸틴 거겠지 뭐. 그렇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기업이니까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공개된 게 뭐냐. 21일에 푸틴이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을 때 그 고향의 여자친구와 샤바샤바 해가지고 17살짜리 딸이 있대요. 혼외자. 근데 이 아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공개가 됐는데 얘가 겁나 명품족이야. 예. 아, 그 보니까 마스크 쓰고 사진이 있는데 눈이 아빠랑 똑같아 진짜. 근데 그 마스크 벗고 네. 찍은 사진 원래 보면 다 아빠가 딸이 아빠 닮으면 잘 산다는데. 윤지가, 잘 사네. 윤지가 울고 있잖아. 그래서 맨날 울잖아. 웃게 될 거야 윤지야. 잘 살겠네요. 예. 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와 다르게. 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났냐면은 푸틴 대통령이 전처인 루드밀라와 이혼하기 전인 2003년에 태어났다. 불륜이네. 그렇지. 아니 뭐 그게 뭐 문제 되나? 예. 러시아에. 근데 제가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를 좀 파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올해로 45세 스베틀라나 크리보노기크라는 여성인데요. 그럼 만났을 때 20대였겠네. 그렇겠지. 예. 상트페테르부르크 빈민촌 출신이래요. 헐. 그래서 한때 청소부로 일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지금은 로시아뱅크 주주사의 지분과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1억 달러의 자산가. 대박. 청소해서 1억 달러 버신 거네 이분이. 난 그 청소 내가 하고 있는데. 난 러시아 가서 청소부를 해야겠네. 야. 와 대박이다. 17년 청소하면 1억 달러를 벌 수 있는 와. 꿈의 국가 러시아. 좋다. 예. 와,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푸틴의 자녀는 마리아와 카테리나 두 딸밖에 없거든요. 예, 공식적으로 큰딸이 그렇습니다. 35이야. 그렇습니다. 큰딸보다 큰딸이 10살 많네. 뭐 그럴 수 있죠. 예, 아무튼 뭐 사랑은 뭐 국경도 예. 초월하니까. 크리보노 기크라는 여성은 푸틴 대통령이 2000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 2001년 릴렉스라는 법인을 앞세워가지고 러시아 은행의 주주가 됐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스키 리조트인 이고라를 소유하고 있고 호화 요트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공개된 루이자라는 그 아이는 호적에 일단 아버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를 알려주는 부칭으로 성이라는 거죠? 부칭이라는 게. 예, 성이 블라디미로브나.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미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성이 블라디미로브나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거 보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거 네, 스베틀라나. 크리보노 기크니까 네. 번호 붙여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 블라드미르 로브나 엄마 아빠 합친 거네. 서는. 아무튼 그렇답니다. 예, 그렇답니다. 예. 뭘 청소한 거냐고 댓글에서 그레이미스트님이 아직 맞다. 세탁해서 돈 벌었다고 세탁소에서 2조 원 벌었다니까 뭐 하셨는데 돈 세탁 그러는 청소도 비자금 청소 이런 거 한 거지. 그러면 돈을 그냥 청소하는 게 비자금이니까. 야, 역시 대박. 청소든 세탁이든 비싼 걸 해야 되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자. 이렇게 그 푸틴과 관련돼서 더러운 소문들이 쫙 퍼지면서 나발리를 딱 잡아 쳐넣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례적으로 푸틴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날인 25일 학생들과 온라인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해요. 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부 이미 10년 이상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다. 그러다가 지금 필요한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짜깁기 해서 러시아인들을 세뇌시키는 거다. 가짜뉴스다. 그리고 관련 소문을 뒷받침하는 법적인 문서 아무것도 없고 이 영상물 순전한 편집이자 합성이다. 이러면서 전혀 사실은 다 조작된 거고 러시아인을 세뇌시키기 위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본인 입으로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박모 씨도 이제 숨겨진 자녀와 둘이라며. 꼭 닮은 아이가 있다는데 최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신 적이 있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리가 19일날 공개를 했을 때 이때 이제 뜬 사진이 그거였죠. 영하 20도의 물에 입수하는 거. 참 못할 짓이다 이 양반도. 대단해요. 그래서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푸틴은 근육 정치로 자신의 이미지를 계속 강화시키려 할 거다. 근데 20년째 근육이 유지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푸틴이 바디빌더야? 자기 스캔들이 좀 터지거나 약간 뭔가 자기가 강인함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항상 호랑이에 하거나 유도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홀딱 벗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라는 그때 거죠. 올라탔던 호랑이는 죽었겠지? 죽였겠지. 집에 깔고 있겠구나. 거기다가. 무시하고. 자, 이 나발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미국하고 유럽이 입을 맞춘 듯 러시아를 막 비판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성명 내가지고 미국 국무부가 이번 주말 러시아 전역 도시에서 시위대 및 언론인을 상대로 가혹한 수단을 동원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요. 당연히 러시아 측에서는 내정 간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위를 뒤에서 배후 조정한 게 미국 아니냐, 니들의 농간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대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의 소셜 미디어 그룹들까지 겨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등 미국 소셜미디어 거물들이 불법 시위 관련 가짜 게시물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기업들이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당연히 이거 러시아 제재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독일을 또 애꿎은 독일을 뭐라 그러죠? 야, 너 러시아하고 지금 천연가스관 건설 중이지? 노르트 스트림 2 이거 너 완공 중단해야 돼 이러면서 또 독일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 아까 배후 세력이 누군지 내분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게 이제 독일하고 사실은 메르켈하고 엮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 노르트 스트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다 밑으로 배관을 까고 독일로 이걸 집어 넣는 거잖아요. 사실 이걸 해주게 되면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야 니들만 살겠다고 그거를 해? 아무리 러시아랑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거든. 근데 이와 관련한 사업들이 지금 좌초된다고 하면요. 지금까지 없어도 살았던 유럽은 좀 낫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경제적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푸틴을 따르고 있는 이른바 추종 그룹들이 주종이 천연가스 사업이기 때문에 올리가리 요 부분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푸틴의 정권도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송유관 까는데 이미 처발른 돈이 돈이 몇십조 단위니까 1300조 원 아닌가? 130조 원일 거야. 달러로 그 정도 되니까. 달러로. 그러니까 100조 원 이상의 이거를 깔았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결국 나중에 벌어먹으려고 지네들끼리 모아놔서 푼돈한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독일이 메르켈이 물러났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지금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안 쓰겠다고 결의를 해버리게 된다고 치면 그렇지. 이거를 재개통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협상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메드베데프도 물러나게 된 거고 푸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일종의 코가 걸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1차적인 의심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해 9월까지, 그러니까 물러난 건 아니에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올해 9월까지가 원래 임기예요. 그런데 저기는 이제 여기서 정치 인생 마감하겠다라고 이미 작년에 말씀을 하셨죠. 일찌감치 본인은 더 이상 이제 정치 인생 하지 않겠다라고 재작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유럽의 대통령에서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프랑스의 마크롱이 그럼 그 자리 내꺼 깝죽대다가 눈탱이를 쳐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메르켈 총리 이후 그러니까 9월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메르켈 총리의 후임으로 들어오는 사람 기독민주당에서 뽑혔거든요 이번에. 근데 그분이 또 엄청난 친러시아 인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독일 내에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안에서 러시아하고 지금 깔아놓은 저 가스관을 활용을 못하게 되면 러시아는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대상이 푸틴이라 그러면 푸틴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라도 이 가스관 사업만큼은 성공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내부 안에서의 갈등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의 문제도 분명히 걸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 이건 절대 허용 못 해요. 왜? 미국산 세일가스 거기 갖다 팔아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바이든이 되면 다시 중동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중동 석유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러시아 그쪽에서 가는 가스관 별 관심 없는 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들어온 이상 이 가스관 공급이 재개되느냐 안 되느냐가 앞으로 러시아 경제나 푸틴의 집권을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의회에서 제일 먼저 이 노르트 스트림 2 이 완공 중단을 그렇죠. 채택을 한 거예요. 이 결의안. 네. 우진주님이 메르켈이 러시아에서 유학해서 러시아어도 잘하고 러시아도 메르켈 좋아해. 맞습니다.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직접 동독 출신이잖아요. 네, 러시아어로 얘기가 가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놓고 너 러시아의 졸개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열받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 가스관이 과연 이제 푸틴의 향후를 좌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푸틴의 종신이 그럼 진짜 가능해질 것인가? 요게 지금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개헌으로 2036년까지 법적으로는 본인의 이제 이게 4기 임기가 2024년에 끝나요.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다시 출마를 하게 되면 6년 임기의 대통령을 또 연임을 해서 2036년까지 본인의 나이 84세까지 집권을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약 41년을 집권하는 기록을 대단하다.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다 플러스 지난해 12월에 전직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을 평생 부여하는 법안에 본인이 서명을 해요. 좋은 법안이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기소만 면할 수 있었는데 요때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 인해서 퇴임 뒤에 압수수색이나 조사, 체포, 구속, 기소 모두 다 면하게 되는데 완벽한데 이러면 퇴임 준비가? 단 잡아 쳐넣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반역죄로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되면은 면책 특권이 박탈될 수 있지만 이럴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죠. 굳이 반역을 할 필요가 뭐 있어 내 나라인데. 왕인데. 게다가 혹시라도 나를 반역죄로 쳐넣을 세력이 등장할 것에 대비해서 대통령이 퇴임하면 종신 상원 의원이 되게 하는 법안에 또 서명을 해놨어요. 종신 상원 의원. 네.
야, 진짜 불체포 대박이다, 특권을 가질 수 있는 네, 종신상원 종신상원 의원.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거 아니야?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대통령이 최대 30명의 상원 의원을 지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됐거든요. 이런 부하들까지 30명. 그럼 야, 완벽한 법인데 이거. 그렇죠. 뭐. 그러니까 본인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옴짝달싹 못하게 쫙 다 법적으로 마련을 해놨어요. 그러면 골치 아픈 자리 내주고 은퇴해도 사실 못 건드네 푸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뭐 골치 아픈데 외교한다고 쫓아내고 코로나 해결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그 푸틴 퇴진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푸틴이 병에 어. 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이 자리에 딱 그 퇴진하고 동거 옛날 그 애인이랑 딸이랑 데리고 아까 그 저기 리조트 아니야, 가서 그 딸이랑 그 여인이랑은 헤어졌고 또 헤어졌어? 아니 딸만 있고? 정리했고 어. 내가 봤을 때 지금 A는 카바에바야. 체조 선수 출신이잖아. 맞아 지금 작년에 쌍둥이 낳으신 그분. 그 쌍둥이가 얼굴이 좀 길든가? 체조 선수 출신은 지금 의원 대신 하원 의원 대신 의원 했다가 지금 미디어 그룹의 총수가 되셨죠. 네, 방송국 총수가 이사장을 되셨죠. 하시면서 연봉을 115억 원을 받으셔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체조 한번 잘했을 뿐인데 그렇죠. 워낙 몸매가 좋으면서 체조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거 복잡해지네. 근데 아무튼 푸틴은 사실 지금 물러나도 걱정할 것도 손해볼 것도 없네. 이 그렇지. 법만 유지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뭐 나 이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물러나겠다라고. 아니 골치 아프잖아. 지금 피곤해? 나이가 몇 살인데 70 넘어갖고 그거 하고 싶어. 그래 자꾸 겨울마다 저기 얼음 깨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맨날 그 호랑이 만져야 되고 막 이런데 유도하고 막 이런 군대 거. 가서 막 유격해야 되고 막 이런데 힘들어. 네, 그래서 나이 70에 할 짓 아니야. 근데 지금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발리가 공격하고 크렘린 대통령궁입니다. 크렘린은 방어만 하고 있다. 푸틴에게 좋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자, 이 나발리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는 주말인 30일과 3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나발리한테 정권을 인계를 하되 나는 안 건들기도 하고 나발리가 아무튼 민주적인 인사가 되는 걸로 해갖고 유럽이랑 관계를 회복하면서 꾸준하게 가스는 팔아먹을 수 있게 하면서 기존에 있는 애들의 기득권은 지켜주는 방향으로 뭐 이런 그림인 건가? 에이, 이건 개혁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그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올리가리들이 이걸 용납하지 않을걸요. 나발리가 정권 잡는 걸. 그러니까 허수아비로 그냥 앉혀놓는 거지 바이든처럼. 그거를 나발리가 받아들일까? 글쎄 나발리 같으면 받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받기에는 나발리가 또 서방 세력 잠깐만 이거 올리가리들하고 서방 세력하고 샤바샤바가 끝난 건가? 그럼 왜냐면 어차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푸틴 독재 이거잖아. 그렇죠. 그거를 자연스럽게 해소를 하면서 오. 지금 있는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공산주의 지킬 필요도 없고 네. 이 자본 경제주의 안에서 유럽하고 해갖고 좀 더 먹고 살기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푸틴 때문에 푸틴의 강성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그 원유 거래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제재를 받아서.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중국이 또 러시아와 되게 끈끈하잖아요. 이제 중국은 이 유럽 쪽에는 관심이 덜하고 중동이나 이 남중국해 이쪽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피차에 서로 영역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앞으로도 20년 동안 이어지는 가스관 관련한 지금 계약이 있잖아요. 지금 그 원유를 지금 배럴당 150억 달러에 계속 150달러에 계속 사주고 있어 지금 중국은. 시세의 4배가 거의 5배 가까운 가격으로 러시아 원유를 사주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 그러니까 달러를 배제하고 자국 통화로 교육하는 게 25%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미 두 나라가 자꾸 비트코인 죄송합니다. 제가 한이 맺혀서 그래요. 자,
가상 디지털 화폐 사용을 공식화한 지가 벌써 1년 반째예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중국 안에서의 온라인 상거래를 통합하고 그 결제를 디지털 화폐로 하게끔 엮어놨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고 그를 통해서 상품들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디지털 화폐법인 디지털 금융자산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의 발행, 구입, 판매는 합법이에요. 근데 암호화폐 채굴은 허용이 되지만 상속, 파산, 집행 절차를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과 기업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시킨 그렇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 지금도 이제 그 굴착기라고 하죠. 컴퓨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캐는 건 합법이지만 이거를 유통을 못하게 묶어놓은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물론 암암리의 유통은 가능하죠. 중국도 그런 방식으로 묶고 있는데 왜 이 나라가 이걸 묶어야 되냐면 비트코인이 이 거래가 활용화되면 이거는 이제 암호화된 화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거고 지금 공개적으로 활용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안 쓸 거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어떻게든 비트코인 유통을 통제를 해야만 자국의 디지털 화폐를 그와 대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 디지털 화폐를 비트코인을 바꿔주는 정책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디지털 화폐들, 비트코인들을 언젠가 공용 화폐로 바꿔주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 국가가 디지털 화폐에 관한 굉장히 밀접한 통합을 이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공직자가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신고하거나 전면 매각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안 작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달 10일에 푸틴 대통령이 공무원이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러시아의 공무원들은 6월 30일까지 본인, 배우자, 자녀의 암호화폐, 디지털 증권, 유틸리티 토큰 보유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아, 이게 뭐 숨겨놨던 디지털 화폐까지 공개적으로 꺼내놔야죠. 까내놓으라고 하는 공직자 재산공개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꺼내놓겠니? 그래서 반부패 조치 일환으로 만약에 이걸 불법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가 들키게 되면은 몽땅 다 국고로 몰수가 되는데 지난 그 3년간 이렇게 공개 안 했다가 몰수된 자산이 5천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예, 공직자들이. 자, 그리고 일단 그 러시아 중앙은행이 투자자가 구입할 수 있는 암호화폐 유형에 대한 분류 작업, 그리고 뭐 발행업체, 거래소 이런 추가 요건들 몽땅 다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러시아 중앙은행이 맡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투자자의 암호화폐 연 매입군요. 1년에 매입할 수 있는 규모를 60만 루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900만 원 정도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비트코인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못 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전면 금지시켰고요. 채굴 시설이 있다면 무조건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암호화폐는 일단 정부가 꽉 쥐고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영국 관련된 얘기하면서 이제는 이제 G7이 이 D10이 된다. D10. 네, 민주주의 D10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D10에 대한민국이 초청받고 있고 중심이 되는 이유가 반드시 D10 안에 어떤 블록체인을 기본으로 한 디지털 화폐 얘기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여기에 소외되어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2년 전부터 이걸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준비는 저쪽이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거지. 다만 경제 규모나 물품의 어떤 다양성 같은 게 많이 부족해.
둘이서만 주고받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럼 그리고 사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동,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다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고 싶겠지만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붙는 게 유리하겠냐고. 그럼 일단 중국 옛날에 돈이 많다 그랬는데 중국이 4조 달러가 넘던 외환 보유고 달러들을 사실상 다 써버렸거든. 그러니까 중국 돈 주는 거는 걔네들도 이제 안 반가운 거야. 중국이 달러를 빌려줄 수 있어야 중국을 인정을 했었는데 중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갖고 있던 달러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더 이상 국제 시장 안에서 채권자 역할을 하기가 곤란해진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이제 뺏어올 수도 없어. 빚독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야, 얘들 입장에서도. 당연하지. 왜냐하면 다른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세력들이 막 나서고 있거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렇게 좀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냐면은 만약에 암호화폐 관련 거래 정황을 포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임의로 계좌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대요. 이런 씨. 대박, 야. 대박. 아무것도 못해. 와. 러시아로 암호화폐 사러 가야 되겠는데. 또 시작. 왜? 한동안 우리가 동남아에서 현찰 들고 암호화폐를 사다가 국내에서 이제 코인당 한 500만 원 이상을 남겨 먹는 그런 이제 쏠쏠한 현금 장사를 했었는데 이젠 러시아로 암호화폐를 사러 가야 되겠네. 이 정도면 시세 반 가격에도 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사업적인 머리는 나 하지 왜 이렇게 마세요. 좋은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요. 예, 네. 본인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예, 착각입니다. 예. 아무튼 지금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발등에 불 떨어졌다.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코로나19 정일아, 우리가 이 사업을 일으킬 기회가 왔다.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네. 암호화폐 거래를 하러 러시아를 가자. 설마 얘 러시아어를 믿고 가자는 거야? 저 러시아 못하는데. 러시아 과잖아. 나보단 낫겠지. 제가 졸업한 지가 13년이 됐습니다. 얘 심지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도 했어. 아니 어찌 됐거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현지 러시아 비트코인 매입소 비밀 매입소 소장을 시켜줄 테니까 걸리면 네가 다 독박을 쓰는 거고. 걸리면 죽어요. 죽는단 말은 없잖아. 거긴 몰수만이다, 죽어. 몰수만. 거긴 못 돌아와. 얘 러시아에서 살다 왔다니까. 거긴 진짜 위험한데요. 이 좋은 사업을 그냥 놓쳐? 네. 네. 아무튼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아무리 오지에 정의를 보내겠습니까? 네, 아니 뭐 가잔다고 얘가 갈래 해도 아니고. 안 갑니다. 네. 자, 러시아는 지금 일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5와 에피박 코로나를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국산이에요. 우리나라가 만들어준 거예요. 네, 네. 자체 개발했다고 광고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 5일 모스크바를 시작으로 의료진과 교사, 공공기관 근무자 등 감염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지정해서 백신 접종을 했고, 지난 18일부터는 전 국민한테 어떤 식으로 푸냐면은 그냥 백화점 같은데 접종센터. 자, 현장에서 등록하고 맞으시면은 아이스크림 드려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줘요? 네. 초코파이 하나씩 주면 환장하고 맞을걸? 러시아 애들은. 맛있겠다. 줄 서 있대요. 러시아 아이스크림 맛있습니다. 네. 아, 진짜? 네, 맛있습니다. 야, 러시아에서도 메로나가 인기 1위야. 우리나라 그 도시락 라면도 맛있고요. 네. 인기 많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150만 명, 모스크바에서 14만 명 이상이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자, 러시아의 확진자 373만 8천여 명이고요. 사망자는 6만 9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문제도 이제 빨리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늘 저희가 이제 러시아나 중국 백신을 못 잊는 이유가 임상에 관련된 데이터를 안 주면서 그냥 90% 예방률에 항체 성성률이 85%, 87%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푸틴이 맞으면 인정하지. 푸틴이 맞으면 그게 진짜 백신인지 어떻게 아니? 예.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정도 여기 주사를 맞고 여기 아프다고 그래갖고 욕을 뒤지게 쳐먹어요. 주사 맞 오락가락 하셨네. 그러니까 연기를 하던 과정 중에 바뀐 거야 위치가. 이거죠.
화웨이 스마트워치.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 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어온 거 아니고요. 정식 화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만 3천 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아. 모모토 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음. 네. 구매해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근데 예, 지금 있는 전 국민 면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있는 코로나가 변이가 없을 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60%가 집단 면역이 된다는 얘기는 치명률이 낮을 때 이게 유리한 겁니다. 근데 치명률이 뭐 5%에서 10%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40%는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절대 백신만으로 이거를 쇼부를 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스푸트니크 이거는 누가 만들었고 어떠한 임상을 거쳤는지도 전혀 증명이 안 된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놔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백신인지 영양제인지 식염수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다만 맞췄으니까 안심하고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 보건당국이 올해 가을 무렵까지 전 국민의 60% 이상 접종을 마쳐서 집단 면역을 형성할 계획이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계획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차피 내년 2월 되면 또 터져. 야, 이 집단 면역인데 작년보다 더 많이 걸리고 있어. 이거 뭔 약이야? 이렇게 나올기 전에 네. 올 연말쯤 분위기 좋을 때 러시아를 부강하게 만든 제일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름을 깔고 상원으로 슬그머니 도망치듯 푸틴이 퇴임할 수도 있고 자, 이걸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 바지가 누가 되다 일단 가장 확실했던 메데베데프가 스스로 사임을 했어. 얘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푸틴 2024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으니까 아. 이걸 설거지하고 있기가 일단 어려운 거고. 푸틴이 이제 네. 더 이상 대통령 놀이하기 싫어진 거야? 그렇지. 왜?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은데 대통령 놀이하느라고 돈을 쓸 틈이 없어. 이건 너무 불행한 거 아니야? 맨날 돈이 많은데 돈 그럴 수 쓸 틈이 있겠네. 없고 바빠서 돈이 많은데 밥을 굶는 이게 뭔 부자야. 시간이 없어 밥을 굶는데. 그렇기 때문에 푸틴도 이 상황에서 바지를 세워놓고 나도 좀 쉬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 갑자기 지난해 12월에 전임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렇게 면책 특권을 빵빵하게 해놓은 것도 생각보다 빨리 마련했네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진짜 너 입금만 대봐. 뭐 방송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자유로운 영혼으로 확 휘어버릴 텐데 여기가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유 자체가 지금 입금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푸틴이 마치 물러난 것처럼 사실상은 뒤에서 러시아의 모든 상황을 뒷조종하는 상원 의원이잖아. 30명을 거느린 상원 의원이야. 이 30명을 거느린 상원 의원들을 데리고 러시아 정치의 상황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림을 혹시 그리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다 하겠네. 그렇지. 아이고. 이제는 이제 그 상원 의원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신기하네요. 아무튼 뭐 두고 보시죠. 네, 어차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들, 러시아의 변화들 분명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러시아가 우리한테는 꿀빨기 좋은 데예요. 아, 얘들은 근데 너무 수틀리면은 양아치처럼 보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옛날에 외환위기 때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쳐나가고 배신 때릴 때 한국 기업이 남아 있는 걸 봤잖아. 그래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일반 전자제품, 자동차, 그다음에 뭐 음력, 제과, 이 러시아하고 교역하고 있는 상품 중에 러시아 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한정돼 있어.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부 대기업이나 이쪽 그 서남부권에 있는 대도시 쪽에 집중이 돼서 그런데 이제 철도만 연결되고 어떤 물류 상황만 개선이 된다 그러면 러시아는 말 그대로 꿀 빠는 우리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관심 갖고 러시아 이뻐해도 됩니다. 네. 지금 남북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뭐 한반도 부분 문제에서 그렇고 러시아는 굳이 이 분쟁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한국하고 상거래만 잘하고 서로 이제 뭐 가스 같은 거 송유관 연결해서 나눠 쓸 수 있고 뭐 그리고 지금 북해 항구 그러니까 북극 항구 개선해가지고 그쪽으로 쇄빙 뭐 화물선이나 유조선 같은 거 쓰면서 북극 항로를 열어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돈 때문에도 절대 한국 배신할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관계를 앞으로 굉장히 어떤 새로운 그 블루 오션으로 보고 준비를 좀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나저나 그러면 나발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나발리는 그래도 절반의 민주화는 했다라는 의미 안에서 일단 이제 정권은 안정적으로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나발리가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발리가 올라간다. 실권은 푸틴한테 좀 밀어주더라도 일단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에 정권을 교체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안에서 개혁 활동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뭐 지금 있는 그 재벌 마피아들에 대해서 뭐 세금도 올리고 여러 가지 난개발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유리하게 펼 수 있는 여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절반의 성공이라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럼 나발리가 아니라고 하면 나발리가 후원하는 어떤 그 야당의 세력이 됐든 아니면 좀 더 온건한 형태의 지도자가 됐든 푸틴이 지금의 독재를 더 이상 이어가는 것보다는 이 자리를 넘기면서 어떤 정권의 변신, 러시아의 대표 얼굴을 갈아치우는 변신을 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나발리가. 나발리가? 네. 그럼 진작 죽었어야지. 네. 아니 푸틴은 계속해서 지금 그 정권을 이어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거든요. 이거 못 버려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 상황으로도 못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총리로 한번 내려갔다가 그 대통령 법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법 때문에 총리로 내려가고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을 올리고 자기가 총리인데 대통령 행세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은 그 권력을 지려는 욕심이 굉장히 일단 사람이에요. 연말까지 지켜보자고. 네. 10만 원 빵? 콜. 하지마. 콜! 아니 하지마. 내가 내일 10만 원 털리는 날인데 여기에서라도 네. 네. 아, 나 진짜. 자, 아름다운 내기 아름답지는 여러분들 않지만. 앞에 성립됐습니다. 네. 예, 예. 자, 이제 러시아 관련 기사 나오면은 그 러시아 내에 정치 권력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